6.4 지방선거가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치열한 곳, 아무래도 수도권인데요. 그 가운데 한 곳, 오늘은 인천으로 갑니다. 자기 인천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두 분과 함께 짧지만 알차게 토론 진행해보죠. 먼저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내고 대표 친박으로 불리는 분이죠.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유 후보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현직 인천시장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도 나와 계십니다. 송 후보님도 안녕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도 잠깐 서로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생 많죠. 네. 요즘 뭐 토론회 때문에 매일매일 얼굴을 보실 텐데 오늘은 전화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국민들께 왜 내가 인천시장이 돼야 하는가 설득하는 시간을 1분씩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누리당의 유정복 후보님. 네, 인천은 육해공 교통망에다 서울, 중국 등 거대 배후 시장을 갖고 있는 천혜의 성장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천은 13조에 달하는 부채, 그리고 전국 최악의 실업률에다 1인당 GNP가 2만 불에 불과해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다가 송영길 후보의 핵심 측근들과 시청 고위공무원들이 각종 비리로 인해서 인천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인천을 이와 같은 부채와 부패, 그리고 부실이 없는 깨끗하고 활력 넘치는 부자 도시로 만들고 또 세계로 나아가는 인천을 만들고자 장관직도 국회의원직도 버리고 오로지 인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6월 4일 이후에 새로운 인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인천을 위해서 장관직도 의원직도 버리고 난 달려들었다. 내가 인천시장이 돼야 한다. 유정복 후보.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에게 기회 드리죠. 왜 송영길이 인천시장이 돼야 하는가 설득해 주십시오. 네, 우리 인천 시민과 함께 정말 빚더미에 쌓였던 인천을 함께 노력해서 드디어 우리 인천이 부채가 10년 만에 줄기 시작했고 올해는 886억 흑자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 16개를 다 건설하고 이제 드디어 북한팀도 참가하기로 결정을 해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준비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예. 투자유치 전국 1등, 그리고 유정복 후보가 장관 시절에 우리 인천시를 전국 시도 중에서 우리 광역시 중에서 1등으로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을 가지고 경제수도 완성을 위해서 예. 300만 시민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무래도 준비되고 4년 동안 경험을 쌓인 제가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는 게 일반적 시민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시안게임 유치를 했고 내가 마무리를 하겠다. 경제수도 완성 이런 단어 쓰셨어요. 저희가요 그 이번 토론도 양 후보들께 서로에게 꼭 하고 싶은 질문을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 짧은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편에서 보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들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요. 드렸더니 여러분께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유정복 후보가 현 시장인 송영길 후보에게 던지는 질문, 선박 안전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3년 전에 청해진 해운 소속의 오하마나호가 인천에서 출항했다가 엔진 고장이 생겨서 긴급 수리를 받고 회항하는 사고가 있었다. 그런데 인천시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당시 정부 당국에 청해진 해운에 처벌을 건의했다든지 안전조치를 강화했다든지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번 세월호 같은 비극은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송영길 후보님 답변 주시죠. 인천이 해수면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인천시가 어떤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통제 권한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배가 출발했으니까 인천시가 책임을 져라는 논리는 예.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가 출발해서 사고가 나면 인천시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천국제공항은 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가 관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해수면에 대한 것은 재난안전관리법상 안행부 장관이 체크해서 시도하게 돼 있고 또 해경청이 순환구호법에 따라서 통제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유정복 후보께서 안행부 장관이 됐을 때 동일한 사건이 진도에서 대광호라는 배가 침몰해서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예. 마우나 리조트 사건이 또 얼마 전에 있었고 그래서 10명의 우리 학생들이 사망해서 대책회의를 하는데 저도 참석했어요. 그때 예. 유정복 후보께서 장관으로 대책을 발표했는데 해난 대책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부산시장과 제가 해난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5분 이내에 골든타임에 출발 그 사고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전혀 작동이 안 됐고 안행부 지침도 하나도 매뉴얼도 작동이 안 돼서 이번 세월호 사건 때 정말 안행부가 너무나 우왕좌왕해서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도 안행부를 해체해라. 거의 안행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고 이렇게 사죄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 안행부를 만들어 왔던 유정복 후보가 정말 책임져야 될 일인데 아주 궁색하게 이것을 저희 시에다가 뭐 넘기는 것은 어허.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궁색하게 왜 인천시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안행부가 잘했어야 되는 일이다. 유정복 후보님 어떻습니까? 송영길 후보께서는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나서 이 국가적인 불행마저도 오직 선거에만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애처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 오하마나호가 된 것은 인천에 책임이 없다. 이게 재난안전관리법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책임을 지도록 돼 있고 이 권한이 없는데 왜 청해진 해운에다가 작년에 물류 대상을 줬습니까? 그것도 송영길 후보가 직접.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취소했지 않습니까? 어허. 이 문제는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국가적 재난마저도 오로지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송영길 후보한테 참 실망이고 좀 겸손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빚더미 얘기하면서 남 얘기하듯이 합니다. 자신이 13조로 빚을 늘려놓고선 마치 뭐 빚더미 얘기를 남 얘기하듯이 하고 또 안행부 장관 때 인천시가 1등을 평가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1등으로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1등으로 평가한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 가나다를 각 9개 분야별로 예. 가나다를 했는데 1등으로 평가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 후보는 제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도 꼭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한번 진실청문회를 하자. 그동안 제기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 예.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자, 송 후보님 답변 좀 들어야겠네요. 남 얘기하듯이 하느냐. 이거는 인천의 권한이 있는 문제였다라는 것과 1등으로 안행부가 인천을 평가한 적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재난관리법 24조 1항에 따르면 안행부 장관이 소방방재청의 의견을 들어서 모든 기본관리 계획을 체결하게 되어 있고 순환법상 이 내수면은 소방안전본부 119가 우리 인천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할을 하지만 예. 내수면은 해경이 관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전날을 총괄할 후보가 예. 법도 모르고 내가 그래도 변호사 출신인데 법을 내가 더 잘 알죠. 그리고 이거 이 1등 평가 문제는 예. 안행부가 시하고 도를 나눠서 평가를 해요. 항목이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도에 대해서 평가했을 때는 가등급을 충청북도가 제일 많이 받아서 1등을 했고 시, 광역시, 특광역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울을 이기고 우리 인천이 가등급을 4개를 받아서 예. 1등을 한 겁니다. 요거는 정리를 좀 하고 가죠. 저기 유 후보님. 가등급을 4개 받아서 1등 한 게 맞다고 하시는데요. 그 1등이 아니라 여태까지 전부 다 전국에서 1등 했다고 하는데 가가 제일 많은 건 물론 충북이고요. 그다음에 동일하게 부산 뭐 여러 단체들이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찌됐건 시부에서 우리가 1등은 사실 아닙니까? 이거를 거짓말하고 우리가 슬픈 말이 얘기를 하니까. 유 후보님 예. 송 후보가 그동안 4년 동안에 공약한 거 전부 다 거짓말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거짓말 공약이었다. 송영길 후보님 답변 주시죠. 전부 다 거짓말 공약이었다. 아니 주요한 거는 거의 터무니없는 얘기였거든요. 인천서부터 충청도까지 해저 터널을 건설한다. 원도 이제 말을 흐리지 마시고 유 후보님, 유정복 후보님 말을 흐리지 마시고 전혀 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김현정 자, 잠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제가 지금 두 분 말씀이 섞여서요. 청취자들이 알아듣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 정리를 합니다. 김현정 앵커님 이거를 정리해 보십시오. 예, 송 후보님. 어찌됐건 국정평가를 인천이 1등 했다 그러니까 나를 그걸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상대방을 거짓말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말한 것은 적절치 않고요. 시부와 도부를 나눠서 도부는 충북이 1등을 했고 예. 왜냐하면 시와 도는 생활 여건이 다르니까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항목도 더 많고. 예. 시부는 우리가 서울시를 이기고 인천시가 다른 대전과 같이 아마 됐을 거예요. 공동으로 했지만 어찌됐건 가등급을 4개를 받아서 1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공동 1등을 한 게 되는 건가요? 여러 그렇죠. 시들과. 자, 이 부분 유 후보님께 말씀할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 1등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니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분명한 얘기는요. 전국에서 1등이라는 거는 사실과 다르다는 건 명확하게 송 후보도 밝혔고요. 그다음에 광역시 몇 개입니까? 거기서 가등급을 4개 받은 게 있다. 그거는 대전, 부산도 아마 그렇게 받았던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예.
오죽 다른 시정이 모두 실패했으면 이걸 갖고선 계속 1등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부채를 이렇게 13조 아니 왜 말을 그래요? 이정부 후보님 자. 다른 말은 빼고 어찌됐건 시부 도보로 나눠서 우리 인천시가 안행부가 하는 평가 중에 역대 항상 하위에 있었는데 네. 인천시 역사상 처음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에 이 포인트가 좀 달라요. 유 후보님은 시도를 합쳐서 1등한 게 진짜 1등이라는 말씀이고 송 후보님은 시인데 시끼리 경쟁해서 1등한 거 1등이라고 하는데 왜 거짓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이 엇갈리는 건데 알겠습니다. 자, 앵커님 이것만 확실하잖아요. 유 후보님 예. 안행부 스스로가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도와 시를 시부 도부로 나눠서 송영길 후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다른 곳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요. 좀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송영길 후보가 유정복 후보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지하철 얘기인데요. 유정복 후보는 인천 지하철 2호선의 조기 개통을 공약하셨는데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놓았었지만 지키지 못한 게 그 공약이다. 도대체 유정복 후보는 어떻게 지키겠다는 것이냐? 즉 공약이 과장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유 후보님 네, 답변 주시죠. 지금 이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개통 시기를 당기겠다는 건데 뭐 전혀 과장된 게 아니고요. 이것이 바로 시장의 능력이고 또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에 저는 아시다시피 정부의 확실한 지원과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이것은 뭐 송영길 후보께서 4년 전에 공약을 한 터무니없는 공약에 비해서는 현실적인 공약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인천서 충청도까지 해저 터널 시작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터무니없는 공약을 하는 분이 제가 조기 개통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뭐 근거 없는 흠집내기죠. 알겠습니다. 이런 조기 개통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가 내세운 많은 공약은 그동안 30년 공직생활과 또 두 번의 장관을 지내면서 각종 정부의 관계자들하고 다 실무적으로 논의도 하고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도 거치고 해서 실천 가능한 공약을 하는 것이지 송 후보처럼 전혀 시킬 수 없는 공약을 하진 않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지하철 2호선 내놓은 것이다. 송 후보님 답 주시죠. 저는 유정복 후보 말씀하시는 게 상대 후보는 전혀 모든 거짓말 이렇게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정복 후보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시겠죠. 의욕이 있고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을 안 지키고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그것도 이번에 대통령이 안행부가 책임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불신임을 선언을 받은 후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으며 실제로 공기상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안전이 중요하지 이렇게 선거용 정치적인 목적으로 주어진 공기를 무리하게 당겨서 부실 공사를 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지하철 몇 달 좀 앞당겨서 편리하려다가 지하철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더 큰 문제라 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주어진 공기 2016년까지 확실하게 안전 시공을 통해서 우리 자식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실히 점검해 가겠습니다. 예, 조기 개통에 그러니까 방점을 찍으시는 거군요. 조기 개통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했다니까요. 이거 꼬리곰탕을 3번씩 끓여 먹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국회의원이 공약했지. 또 했지. 서구 주민들이 이런 허황된 공약에 이제 전부 이게 신문이 날 정도로 하고 있고 지금 필요한 것은 오히려 2000년, 10년 예정된 것까지만 확실하게 해달라는 게 서구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유정복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황된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본인 얘기하는 겁니다. 4년 전에 인천서 충청도까지 해저 터널 건설한다. 이거 다른 이야기를 참 이분은 복잡. 자, 저 지하철에 관한 걸 좀 먼저 매듭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유 후보님. 다른 이야기를 허황된 공천을 공약을 해놓고 남이 정밀하게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검토한 걸 갖다가 근거도 없이 허황되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비방이죠. 네,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현직 시장 아닙니까? 제가 지금 담당 공구마다 저는 지하철 안전모를 쓰고 지하 현장을 다 매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공기 각 당방 건설 회사와 우리 지하철 건설본부가 합의해서 이 공기가 세팅이 된 거고 이게 조기가 됐으려면 이미 작년에 982억을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 유정보 후보는 인천시장 나올 생각도 안 했으니까 인천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의원, 청와대 누구도 기재부에다가 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지탱해라는 시도조차도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 후보님께 국민들이 대통령도 안 지킨 공약을 또 울가먹으러 나오는 것은 정말 이 서구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다 이렇게 본다. 송 후보님은 그러니까 허황된 아무리 봐도 내가 현 시장으로서 아무리 봐도 허황된 공약이다 이 말씀이시고 유 후보님은 할 수 있다. 아니라도 예. 실제로 이 집행이 되려면 예산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도 아닌 후보 비서실장 이미 대통령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이 세월호의 부실을 만든 안행부를 설계한 그 사람이 어떻게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유 후보님 이거 답변 만들어도 안 주셔야겠네요.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러니까 유 후보님께 답변 기회 넘기겠습니다. 예. 박명길 후보하고 저하고의 명백한 차이가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정부 여당 또 대통령 이런 그 분들의 지원과 협력을 받아서 제가 이것을 안전하면서도 또 가급적 빨리 개통을 한다는데 근거도 없이 비난을 하는데 본인은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허황된 인천에서 충청도까지 해저 터널을 건설한다는 둥, 또 빚을 7조를 줄인다는 둥.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13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토론하고요. 허황된 있는 쟁점에 집중해서 토론해 보세요. 남이 하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허황되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은 근거 없는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 아니 허황 근거가 없는 거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대통령 공약상 있었다는 거다고. 이 문제는 지금 같은 거다고.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후보님은 허황되다, 한 후보님은 허황 아니다. 이제 이 이야기인데 네. 세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죠. 한 번씩 지금 주고받으셨는데 이번에는 세 번째이자 전체적으로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송영길 후보가 유정보 후보에게 이번에 먼저 질문을 하죠. 인천시의 부채가 늘어났다. 이 부채에 관한 질문입니다. 유정보 후보는 인천시 부채가 늘어났다고 자꾸 공격을 하는데 2012년부터 회계 기준이 바뀌어서 영업부채가 포함된 탓에 장부상으로 늘어난 것뿐이다. 정략적으로 자꾸 부채 공격하지 말아라 물으셨습니다. 유정보 후보님 답변 주시죠. 예. 송영길 후보가 부채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4년 전에 손부채를 흔들고 다니면서 부채를 해결한다고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채 문제 해결을 해서 노력을 했었어야죠. 근데 2년이나 지난 다음에야 부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만 그나마 모두 실패하고 그 알짜배기 같은 고속터미널 부지를 매각을 하고 또 소공도 6809도 또 역시 매각을 했지만 뭐 그것은 아직도 완전 매각은 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13조가 되어 있는데 예. 지금 현수막에다 866억 부채가 줄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13조 즉 우리 인천 시민은 4인 가족 기준으로 2천만 원 가까이 다 빚을 안고 있는데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뭐 영업 부채가 포함돼서 늘어난다. 사실 부채 산정 기준 바꿨습니다. 맞습니다. 예. 부채 산정 기준이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부채는 13조가 된 것은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모든 부채는 전 안상수 시장 탓만 했는데 분식 해결을 했다. 근데 송 시장도 본인이 재임 시에 4천억을 분식 해결했다고 감사원 결과 분명히 나타난 사실이고 이렇게 볼 때 송 시장이 부채 문제를 갖고 변명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계 기준이 바뀌었든 어쨌든 부채가 있는 건 사실 아니냐라는 게 유정보 후보의 지적이세요. 송 후보님 답변 주시죠. 아니 이 후보가 행정고시를 합격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질문에 그렇게 답변하면 나는 고시 합격 못할 것 같아요. 무슨 지금 물어본 것이 뭐냐면 예. 왜 추상적인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기준이 영업부채를 포함해서 13조 된 거 동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비교 기준도 제가 시장이 됐을 때 영업부채가 포함되면 9조 4천억이거든요. 예. 9조 4천억에서 13조가 늘었다고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정보 후보는 7조 4천억. 그것도 이제 4천억도 띄어버렸어요. 7조에서 13조가 늘어서 6조를 송영길이 늘려놨다. 이렇게 허위사실에서 시민단체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지금 고발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똑똑한 분이 알고도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하는지 아무튼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좀. 자, 유 후보님에게 성격인 것 같은데. 답변 기회 잠깐 드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야겠네요. 네, 그 부채 산정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 그 안행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안행부에서 다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예. 아니, 기준 시점에 따라서 바꿔야지 그러면 그것도. 네, 현재 부채가
13조가 넘는 부분이고요. 또 거기에는 숨겨진 부채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송도 6809 같은 경우도 완전 매각이 아닙니다. 이거 폭탄을 또 안고 있습니다. 3년 뒤에 이것을 다시 인천시가 떠안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는 등 부채가 명백하게 이렇게 수조가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이제 줄었다는 식으로 현수막을 걸은 거야말로 이거야말로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고요. 부채가 줄었다라는 고 현수막을 거셨어요, 송 후보님. 이제 그 부분으로 얘기를 좀 좁혀서 마무리를 지어보죠. 아니, 그러니까 진짜 저 정답을 말 안 하시네. 제가 13조 넣은 거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라 13조 동의한다 하더라도 9조 4천억이 비교 시점이란 걸 말하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확인하고 우리가 이 어려운데 아시안게임 경기장 16개를 다 짓고 예. 작년에 4,600억을 갚고 올해는 886억 흑자를 냈습니다. 이 유정보 후보가 터미널 부지 팔았다 그러는데 터미널 부지 판 9천억을 팔아서 숨겨진 분식회계 8천억과 편법 출자 2조 2천억 같은 거를 말끔하게 해소한 겁니다. 그런 것을 내가 실제로 송영길이 부채를 늘렸다 그러는데 제가 무슨 은하 모노레일을 만들었습니까? 무슨 토목 사업을 했습니까? 부채 늘린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못해요. 알겠습니다. 이 정부 후보는 박근혜 정부가 지금 지난 2년 동안 국가부채를 1년 만에 35조를 늘리는 정권의 핵심 장관이었는데 예. 안행부 장관은 지방 재정을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될 장관입니다. 네. 맨 취득세나 깎고 지방 재정에 도움 주는 행위를 제대로 한 것도 없으면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은 좀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보거든요. 시간 기회를 공평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 질문을 마무리를 짓고요. 유정보 후보가 송영길 후보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가야 합니다. 송영길 후보의 전 비서실장 등이 비리에 연루된 일이 있다. 2011년부터 13년까지 3차례에 걸쳐서 시정 모니터링 여론조사 실시한다면서 송 시장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를 물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 시 예산으로 설문조사함으로써 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 이런 일들을 저질렀는데 여기에 대해 송영길 후보가 비리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하셨네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 후보님. 우리 인천시가 시정을 펴는데 시정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합니다. 예. 시 정책에 관한 것. 그걸 하는데 아마 일부 20회 하는 중에 3회 정도 한 서너 개 정도의 좀 정치적으로 오해될 만한 항목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이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서 선관위에서 경고 처분으로 이걸 정리했어요. 왜냐하면 2012년도 지금부터 2년 전부터 1년 전 2013년 2월까지인가 있었던 1년 동안 있었던 일이고 당시는 유정보 후보가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게 일부 항목 서너 개의 부적절한 항목이 있는데 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경고 처분을 했는데 어떻게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이거를 다시 수사를 해서 이거를 선거를 앞두고 단순한 수사한 것도 좀 그런데 이거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경찰을 통제했던 안행부 장관이었던 이 유정보 후보를 의식한 과잉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잉 행위다. 유정보 후보님 답변 주시죠. 선거를 앞두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요. 참 송 후보가 자신의 그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것이 그것이 자세인데 뭐 서너 개 문제가 있었던 걸 갖고 뭘 그러냐. 그 서너 개가 아니 어떻게 인천시 예산으로 자신이 대권 후보로 나가는 거에 적합도를 물어보고 그건 명백하게 불법이고 부당한 것이죠. 서너 개도 문제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를 탓하지 않고 이건 무슨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수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그런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지금 비서실장이 5억을 받고 7년형 선고를 받고 있고 무감각해진 것이죠. 송 후보는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자신을 위해서 측근들을 기용해서 시청이 자신의 어떤 정책 발판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경찰이 이게 전 안행부 장관 의식한 거 아니냐 다시 꺼낸 이유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찰이 자신들의 임무를 충실히 하는 거로 저는 생각할 뿐이지. 제가 그런 얘기를 어디 들은 바도 없고, 본 바도 없고, 보고 받은 바도 없고, 그런데 근거 없이 명백한 불법 부당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자꾸 다른 데서 핑계를 받아서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정직한 태도가 아니죠. 송 후보님께 30초 짧게 드리면서 마무리 발언까지 부탁드립니다. 이게 무리한 거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거고 유정보 후보는 청와대 현직 비서관 김영모장 비서관이 전직 노총 간부들을 데리고 자기 선거 사무실에 와서 이런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고발이 돼 있는데 어떻게 현직 청와대 비서관이 거기 와서 같이 선거를 도와주는 이런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유 후보님께 30초 마무리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송 후보가
자꾸 그렇게 비난을 위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선거사무소에 송후보 사무실도 그럴 겁니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이 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10초 남았습니다. 그걸 갖고 자꾸선 마치 제가 그런 부분을 알겠습니다. 일정 자료를 청와대 현직 비서관이 자, 두 분께 제가 정리의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토론회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저희가 관심 가지고 이어지는 토론회는 더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